안녕하세요. 행복한 소통을 이어가는 김유화의 행복소통입니다. 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걸어가는 길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 방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작은 마을의 길이 되고 또 방법이 된 특별한 관장님을 모셔봤습니다. 곡성에 있는 길 작은 도서관의 김선자 관장님이신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가 마음에 드셨는지요? 네, 무척 마음에 듭니다. 네, 하시는 일을 쭉 보니까 도서관의 이름이 길 너무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길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셨어요? 뭐 거창한 의미는 없고요. 네. 세상에는 다양한 길이 있잖아요. 네.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들이 우리 도서관을 통해서 작게나마 자기의 길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길이라고 지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길을 찾고 계시죠? 그럴까요? 네. 네. 근데 작은 도서관을 처음에 시작하시게 된 동기가 있으시다고요? 네. 아이들 때문에 도서관을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2004년도에 곡성에 이사를 왔거든요. 네. 그때 마을의 아이들이 밤늦도록 집을 안 가고 마을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네. 왜 집을 안 가니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대부분 조선가정 아이들 그리고 한부모 가정 아이들인데 집에 가도 아무도 없으니까 뭐 자기를 케어해 줄 사람이 없어서 마을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아이들을 좀 돌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작은 도서관을 시작하게 됐어요. 네. 곡성에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2004년도에. 네네. 어떤 인연으로 또 가게 되신 건가요? 원래 곡성이 고향이신가요? 아니에요. 곡성이 고향은 아니고요. 네. 남편 직장 때문에 네. 같이 가게 됐습니다. 네. 남편께서 하시는 일이 목회 활동을 네. 하고 계시죠. 예. 네. 그래서 곡성을 찾게 되신 거고요. 자, 그럼 지금 또 하고 계시는 일 보니까 사서시더라고요. 네. 예. 오늘 휴가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요즘은 어떤 일들을 주로 하시나요? 사서도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네. 예, 전라남도 교육청에는 네. 각 지자체마다 학교도서관 지원센터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학교도서관 지원센터가 각 지자체의 공공도서관 안에 있는데 그 공공도서관 안에 있는 직원들이 그쪽에서 또 자기 업무들이 다 있어요. 네. 예, 근데 그쪽 직원들도 인원이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센터라고 그래서 인원이 많은 건 아니고 거의 지금 현재는 지자체마다 1명 아니면 좀 이렇게 여수 같은 곳은 2명 정도의 학교도서관 지원센터 직원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이 각 지자체의 초중고 학교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하는 일들은 학교도서관 가서 상시적인 그냥 도서 관리 업무라든가 네. 아니면은 장서 정리 그리고 뭐 제적 폐기까지 전부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로 3월 달에는 이제 관리자 교육 그리고 학부모 자원봉사자 교육 그리고 학생들 이용자 교육이 있고요. 네. 3월 달에는 진급 처리랑 예. 이제 3, 4월에는 그런 일들이 있고 5월부터는 평상시적인 업무들이 있는데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주로 장서 정리를 통해서 제적과 폐기가 들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5월이나 9월, 10월에는 독서의달을 또 맞이하여서 네. 작가와의 만남이라든가 원화전시라든가 여러 행사들을 또 같이 지원하고 있어요. 네. 사서분들이 하시는 일이 많군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바쁘신데. 네. 근데 올해 사실은 2009년도 2월 5일에 네. 아주 특별하고 정말 좋은 일이 있으셨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아, 네. 소개를 직접 해주시죠. 네. 좀 제 입으로 말하기는 그러긴 하지만 2월 5일 날 우리 시를 함께 쓰던 할머니들과 함께 한 1년 동안 촬영했던 시인할매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다큐 영화다 보니까 상영 시간이 뭐 저조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심야 시간대 네. 정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신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영화를 촬영하게 된 계기가 네. 할머니들이 2009년도부터 저에게 한글을 배웠는데 그 이후에 2016년도에 할머니들의 시를 모아서 북극곰 출판사에서 시집살이라는 시집을 내주셨거든요. 네. 근데 그 시집을 읽고
이종훈 감독님이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취하셔서 내려오셔서 한 1년 정도 촬영을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그 영화가 이제 이렇게 다큐로 영화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다큐 영화다 보니까 개봉관을 많이 찾기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보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이 방송 보시면은 시인 할매라는 네. 영화를 한번 또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도 현재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깨알 같은 홍보도. 네. 그 내용 그러면 뭐 이렇게 시를 쭉 쓰시면서 그 겪는 그런 얘기들을 좀 주로 담았나요? 어떻게? 예. 이제 할머니들 한글 수업을 저희가 도서관이다 보니까 그림책이나 아니면 동시 동요집으로 하게 됐어요. 네. 이제 그걸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할머니들이 이제 운율 같은 것을 처음 접한 교재가 또 시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제 시적인 운율들을 좀 체득하게 됐던 것 같고요. 저 과제로 시를 써오세요. 옛날에 살아왔던 삶들을 예. 좀 써오세요라고 하면 할머니들이 밤새 이렇게 자기의 삶을 철자는 좀 틀리시기도 하지만 써오셔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서로 또 주고받으면서 모아놨던 것들이 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많은 어르신들이 네. 그 보시면 공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근데 모든 할머니들이 다 그런 시대를 살아오신 것 같아요. 네. 일제 강점기라든가 아니면은 또 전쟁을 통해서 보릿고개를 경험하시고 그런 삶을 어느 한 할머니만 살아내신 게 아니고 모든 할머니들의 공통사항인데 특히 또 우리 윤금순 할머니께서는 또 먼저 자녀들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또 남편도 먼저 보내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그런 아픔들을 혼자 마음으로만 사귀고 계셨는데 네. 시를 쓰시면서 많이 또 시가 위로가 되시고 성격도 밝아지시고 그랬던 걸 봤습니다. 네. 네. 오늘이 노인의 날이에요. 방송되고 있는 날이.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은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갖고 어떤 일을 하시면 다 통하는 것 같아요.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네, 그렇죠. 시간이 걸리죠. 네. 자, 영화 이야기만 사실은 이 작은 도서관에 있는 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시잖아요. 작은 도서관에서. 네. 어떤 일들이 작은 도서관에서 일어나나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할머니들과 처음에 시집을 내고 약간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네. 이제 워낙 진솔하게 자기의 삶을 표현을 하다 보니까 네. 어떤 가정 가운데서는 네. 자녀 혼사길 막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쓰셨냐 예. 라는 이제 말들이 오고 가서 네. 수업 시간에 할머니가 오셨는데 근심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괜히 시를 썼나 봐 라고 네. 얘기를 하셔서 그게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할머니의 이런 상황을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을까? 혼자 고민을 하고 또 학교 현장에서 제가 좀 이제 고민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우리 아이들이 집에 가면 가정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단절된 경우들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부모님대로 다 각자 자기 생활들이 바빠서 이 소통이 부재하다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어떤 한 매개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래서 할머니들의 삶을 통해서 이게 아이들과 또 부모님과 할머니의 세대를 전부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의 소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 네. 라고 기획을 하고 이제 눈 오는 날을 중심으로 해서 눈이 사뿐사뿐 오네라는 시와 그림책을 한 1년 정도 할머니들과 준비해서 만들게 됐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시 그림책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마을 할머니들이 굉장히 서운해 하시잖아요. 또 하고 싶어 하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함께 개인별 인생 그림책을 또 준비하고 있어서요. 그게 내년에 또 나올 예정이고요. 네. 우리 아이들의 두 번째 또 동시집도 1월이나 그쯤에서 또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까지 다 함께 정말 그 네. 진솔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좀 장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인형극도 또 만드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아. 어떻게 생각하면 또 아이들하고 연결고리를 또 갖는 거 아닐까 싶은데 그 네. 얘기도 좀 들려주세요. 제가 학교 도서관 지원 센터에 있다 보니까 네. 그곳에도 도서관 관장님이 계셔요. 예. 그래서 우리 곡성교육문화회관의 서윤진 관장님께서 시인 할매가 영화로도 나왔는데 예. 이 너무 좋은 콘텐츠를 우리 네. 지역 아이들에게 소개해주고 싶다. 그래서 아이들도 할머니의 삶을 보면서 같이 그런 그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동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라는 네. 제안을 해오셔서 마침 작은 도서관에 연극반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연극반에 할머니들 5분, 거동이 불편하지 않는 할머니들 5분, 이제 시인 할머니들과 함께 인형극 준비를 했고요. 할머니들이 한 수 한 수 다 인형을 만드시고 또 할머니들의 그 삶과 배우지 못한 한을 엮어가지고 이제 대본을 제가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지역에 있는 학교에 아이들과 만남의 시간을 또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반응이 어땠습니까? 일단 굉장히 아이들은 이 배움이라는 걸 너무 당연시 여기잖아요. 예. 그런데 배우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충격을 받는 모양이에요.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는데 왜 못 먹었을까? 그런, 그런 것들. 네. 그리고 책에서만 배웠던 전쟁과 가난의 이야기들을 내 할머니를 통해서 그걸 직접 듣게 되니까 이게 조금 더 피부에 다가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시인 할매 북 콘서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할머니들께 자기들은 정말 배우는 게 귀찮고 싫은데 그 배우지 못해서 동생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배우지 못한 것들이 한이 되어서 이렇게 80 넘어서 늦게 한글을 배우시고 또 시까지 쓰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을 애들이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굉장히 감동한 친구들이 많았고 네. 또 할머니들에게 막 존경한다. 그리고 따로 막 편지도 써서 보낸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요. 네. 네, 그래서 참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러네요. 네. 참 그렇게 보면 관장님께서는 사실은 작은 도서관에 오는 어르신들을 이것도 하세요, 저것도 하세요 하면서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관장님께서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이게 할머니들에게 할머니들이 처음에 한글을 배우신 목적은 네. 좀 읽고 쓰는 걸 잘하고 싶어서 한글을 배우신 거거든요. 네. 할머니들에게 공부는 한글을 쓰고 읽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림이 들어가니까 네. 저한테 늘 하시는 소리가 왜 이렇게 공부 시간에 뻘짓만 시키냐 그러시면서 네.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건 공부 아니라고. 네, 공부 예. 아니라고. 공부 네. 좀 시키지 공부는 안 시키고 쓸데없는 일만 음. 시킨다. 네. 그러셨는데 지금은 그 쓸데없는 게 다 이렇게 되니 책으로 나오니까 좀 많이 놀라셨고 지금은 그림도 공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네. 뭐 인형극도 하고 다 체험 활동 하시는 건데. 네, 좋아하셔요. 네. 자, 2019년 2월에 이제 영화도 개봉되고 또 이렇게 뭐 그림책도 만들고 인형극 공연도 하시고 늘 또 이 다음 계획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뭐 또 하시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을 그 어르신들의 내 인생의 그림책 작업을 네. 올 연초부터 계속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 동시집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저희 도서관에는 이제 그 웹툰 예비 작가들이 또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예. 그 작가들이 또 저희 작은 도서관에 모세 스튜디오를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네. 그걸 가지고 작품 활동을 또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저 친구들을 도서관에 발을 묶어 놓을까 하고 고민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학교 현장, 그러니까 저는 주로 도서관에 가다 보니까 학교 도서관에 가다 보면 주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영유아 때부터 초중 거의 한 1, 2학년 때까지 그림책을 많이 접하거든요. 네. 그때 나오는 책들 가운데 대다수가 진화론에서 나온 책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귀신 이야기 굉장히 인기 있는 책들이에요. 도깨비 네.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래서 너무 어릴 때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보다 좀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책 같은
좀 아이들의 인성을 따뜻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을 만들고 싶은 게 저희 길작은 도서관의 목표이고 네. 예, 나갈 방향입니다. 길을 처음 내셨을 때가 힘드셨지 한번 이렇게 삽으로 뜨고 나니까 그래도 나죠 계속 길이? 그럼요. 이게 네. 한 10여 년 누적되면 그게 힘이 되어서 나중에는 조금씩 이렇게 길이 맞아요. 길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네. 방금 말씀하신 것도 아마 내년엔 또 이루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 들으면서 작은 도서관에서 관장님 혼자서 이 많은 일을 할 수 없겠다. 많은 자원봉사도 필요하고 도움의 손길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나요? 역시 이제 뺄 수 없는 가장 큰 외조를 하시는 남편. 네, 예. 제 건강 때문에 늘 잔소리를 많이 하시긴 하시지만 저희 이제 길작은 도서관이 또 작년부터 전라남도의 마을학교로 지정이 돼가지고 예. 예, 이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체험 학습을 많이 와요. 네. 그래서 그 마을학교에 그 찾아오는 친구들에게 마을 시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아니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배트맨이라는 코너도 있어요. 전통 놀이 코너도 있지만요. 그런 이제 시간들을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이제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고요. 또 네. 이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뭐 함께 놀아주고 또 자기들이 배운 것들을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거저 받았으니 아이들에게 거저 나눠주는 걸 당연시 해주니까 참 고맙더라고요. 네. 남편께서 뭐 오늘도 교통편으로 함께 같이 지금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가족들, 딸, 아들 다 있으신가요? 네. 예. 그 아이들이 또 함께 그 엄마가 하는 일을 돕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 한 3년 동안의 명절을 시댁이나 친정에 거의 가보질 못한 것 같아요. 그 마을, 처음에 이제 마을 벽화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2016년도에 할머니들 시집이 나오고 나서 네. 경기도에서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저희 도서관으로 왔더라고요. 너무 예. 충격받았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는 도서관 마당에 자풀이 이렇게 수북하게 나가지고 정말 뭐 볼 것이 없는 도서관인데 왜 우리 도서관으로 신혼여행을 왔지? 하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이들하고 같이 도서관 주변을 뭐 그동안 모아놨던 할머니들 작품, 아이들 작품으로 이제 꾸며놓고 이제 됐어 하고 있었더니 2017년도 여름에 네. 경상도에서 신혼부부가 제가 주로 신혼부부가 올 때 좀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예. 또 신혼여행을 저희 도서관으로 왔어요. 해외로 안 가고 왜 하필 이런 시골로 왔느냐 그랬더니 인생의 첫 출발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다. 그래서 네. 할머니들이 낸 시집을 들고 할머니들을 만나 뵙기 위해서 온 그 모습을 보면서 저런 정말 그런 여행자들이 왔을 때 좀 더 마을 구석구석에서 좀 더 마을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볼거리들도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제공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열심히 도와달라 이러면서 이제 마을 구석구석 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그림체관이라고 아이들을 네. 붙들고 있습니다. 네. 자, 남편 또 딸아이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길을 닦고 오시는데 큰 힘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게 가족에게 영상편지 한번 띄우시죠? 예, 카메라 보시고요. 예. 너무 쑥스럽다. 네, 쑥스럽죠? 네. 예. 저희가 멋있는 음악도 깔아드릴 겁니다. 그래요? 예. 지금까지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기호 예주 에리미는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자라줘서 항상 감사해. 엄마의 마음이 다 담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럼 이 수많은 일들 지금 하시잖아요. 뭐 엄마, 뭐 또 그 아내, 또 뭐
사모님, 목사 사모로서 역할도 하고 계시고 뭐 관장님도 어떤 호칭으로 불릴 때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직구진 질문인가요, 이거? 별로 그런 건 그렇지 않아요. 네. 네, 어디 가나 뭐 어떤 호칭으로 불리는 건 별로 신경 안 써요. 네. 예. 다 그때그때마다 네네. 예, 다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일 예. 자체가 사람들은 이제 저를 아는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셔요. 너무 일이 많아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제 자신 스스로가 굉장히 즐거운 것 같아요. 예, 일하는 게 즐겁고 또 제가 할머니들, 지역사회 할머니들과 같이 한다는 게 즐겁고 또 아이들과 같이 있어서 즐겁고 그런 환경들이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지금 이렇게 맡겨주신 그리고 이런 환경을 주신 또 하나님 계시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다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네. 목표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목표 갖고 계신가요? 일단은 마을의 역사들을 도서관이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저분들의 삶을 도서관에 좀 기록을 해두고 싶다라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아이들의 인성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책들을 발간해내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라면 목적일 수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과 곡성의 그 시인 작가분들에게 네. 한 말씀 하시죠. 예. 무엇이건 한 걸음 딛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 싶을 때 두려움을 많이 갖거든요. 네. 그리고 너무 좋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발을 못 내딛어요. 근데 누구나 실수하는 것이고 누구나 어설플 때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디디면서 네. 또 전문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걸음 내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작은 도서관 이름에 걸맞게 곡성에 길을 내고 계시는 김선자 관장님 모시고 오늘 김유아의 행복소통 함께했습니다. 누군가가 내 길을 열어줬으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누군가의 길이 되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따뜻하고 행복한 소식으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